모로일설의 김모로입니다. 장송의 풀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최근에 보기 힘든 독특한 만화라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4권까지 나와 있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1기가 넷플릭스 나오고 있고요. 2기도 제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만화책을 고르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재미없는 만화책, 가치 없는 만화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기가 되게 아깝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만화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막 했죠. 시간이 많았고 또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했고 그럴 만한 여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예전에 재미있게 봤고 작품성이 훌륭했던 작품들을 반복해서 감상하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오히려 낫지, 새로운 작품인데 작품성이 전혀 없고 너무 유치하고 그런 재미가 없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런 작품들을 읽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갖고 고르기가 점점 좀 까다로워져요. 근데 이제 장송의 프리랜이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작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EBS에서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년 부부가 덕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화책들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집을 소개하러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갖고 저건 우리 집에도 있는 거다, 현 유명한 작품이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름만 전해 들었던 장송의 프리랜이라고 하는 게 그분의 서가에 꽂혀 있는 거죠. 저 정도 덕후 되는 사람, 저렇게 많은 만화책을 모은 사람이 장송의 프리랜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있구나, 그럼 한번 봐볼까? 그래갖고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추천을 받고 재미있다 소개를 받아도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권수를 사진 않고요. 2권 정도까지를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1권과 2권을 쓱 보고 작화가 마음에 들거나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큰 줄거리가 좀 흥미롭다, 대사가 약간 문학성이 있다, 개그 수준이 너무 유치하지 않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설정하고 있는 세계관이 매우 그럴듯하다, 이런 것들이 1권, 2권에서 판가름이 나요. 야, 이거 읽을만 하다 싶으면 3권, 4권, 5권 이렇게 계속 사서 보게 되는 편인데, 장송의 프리랜이 제가 계속 꾸준히 구매해서 읽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14권까지 다 읽고 다음 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아재들이 보기에는 제목 자체가 접근성이 높지가 않은 제목이에요. 프리랜이 정이고 이게 판타지 세계거든요. 읽는데 야, 이게 그냥 단순 판타지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야기의 오래된 전형을 살짝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미가, 신선한 충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판타지 영화가 반지의 제왕이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도 고대 이야기의 모티브를 갖고 오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잖아요. 그게 기원전 21세기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길가메시라고 하는 신에 가까운 영웅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다가 또 오만해지게 되죠. 뭐 신과도 대적할 만큼 힘이 세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엔키두라고 하는 친구와 만나서 싸우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우정을 갖고 평생 같이 살기로 마음 먹다가 어느 날 엔키두가 죽게 돼서 죽음이라는 거를 막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서 많은 모험을 걷다가 마지막에 결국 깨닫게 되죠. 이 불멸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 길을 떠나기 전 길가메시와 그 긴 여행을 갔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돌아왔을 때의 길가메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이야기의 구조거든요. 반지의 제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주인공이 프로도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빌보 베긴스라고 하는 호빗들이 그냥 샤이어라고 하는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굉장히 미성숙하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겠죠. 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건에 휘말려서 전 세계를 걸고 모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절대 반지를 파괴하러 사루만이 있는 그 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가는 과정에 뭐 유혹에 휘달리기도 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하고 동료들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갔다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완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봤던 판타지 뭐가 있었냐면 다이의 대모험이라고, 저도 지금 신장판을 샀는데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 다이라고 하는 용사와 포프라고 하는 마법사와 친구죠. 그 다음에 마암이라고 하는 전위, 아방이라고 하는 스승과 함께 대마왕을 물리치고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그 판타지 서사, 신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은
별거 아니었던 또는 평범한 사람이 어떤 어마어마한 모험을 거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성숙해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절대악이라든가 반드시 풀어야 될 수수께끼가 있고 이거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장송의 풀이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 1권의 시작이 이미 주인공들의 파티가 마왕이라고 하는 그 절대악을 토벌을 했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미션을 하러 떠나는 과정이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고 그 뒤의 이야기가 본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많은 판타지 소설과 좀 다른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인 거죠. 우리 사실 판타지 소설에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니? 절대 반지를 파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나? 이타카라고 하는 섬에 돌아와서 오디세이우스는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영웅들이 그 이후의 삶을 잔잔한 호흡으로 이어간다는 게 그게 장송의 프리렌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다. 물론 마왕을 죽이러 갔던 그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10년간의 여행을 플래시백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보여주게 되죠. 먼저 이 장송이란 말, 우리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사전을 찾아보면 장송의 뜻은 죽은 이를 장사 지내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장송의 풀이래는 죽은 사람들을 잘 장사 지내갖고 보내는 추모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죽은 이들이 누구냐? 파티원들이에요. 마왕을 이제 죽이고 10년의 이제 모험이 끝났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힌멜과 하이터와 아이젠과 프리렌이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 프리렌이라고 하는 요정 엘프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문자 T, 그러니까 극 T인 거죠. 뭐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끈끈한 마음을 갖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났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엘프에게는 사실 너무 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는 해요. 임무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혼자 마법이라든가 마도서 같은 거 연구하면서 지내려고 해 하면서 가요. 그리고 시간이 훅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송의 프리렌의 편집의 재미 중에 하나인데 대사 없이 프리렌이 이것저것 하는 장면들을 컷을 보여줘요. 계절은 물론 지나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훅 지나가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지나면 수십 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암흑룡의 뿔을 흰멜이 보관하고 있다는 걸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래갖고 생각이 난 김에 흰멜이나 한번 만나러 갈까? 그래서 흰멜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프리렌은 외향적으로 변함이 전혀 없어요. 엘프는 1000년 이상을 사는 걸로 나오니까 찾으러 갔는데 독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흰멜이 20대에 굉장히 잘생긴 꽃미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머리에다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프리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많이 늙었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수십 년 전에 헤어질 때 유성우를 봤었는데 프리렌은 아무렇지 않게 또 만나서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렌한테는 이 유성우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유성우가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유성우를 볼 때 되면 다른 멤버들은 다 이제 늙은 사람이 되는 거였던 거죠. 시간의 흐름을 인간들은 잘 알 수 있는데 엘프는 무감각했던 걸로 나와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죠. 늙은 하이터, 늙은 아이젠, 늙은 흰멜. 그때와 똑같은 프리렌, 넷이서 유성우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바로 흰멜이 죽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느낌이 없다가 이제 흰멜의 장례식에서 흰멜을 이제 땅에 묻고 흙을 덮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프리렌이 눈물이 터지고 오열을 하게 돼요.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멜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흰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옆에 같이 있었던 하이터와 아이젠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프리렌이 찾아보게 돼요. 하이터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하이터도 굉장히 늙었죠. 인간이니까 물론 흰멜보다 오래 사는 거지만 갔더니 페른이라고 하는 전쟁 고아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페른을 프리렌에게 제자로 삼아줄 수 있겠냐? 근데 프리렌은 난 제자 싫다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 그래서 이 금방 죽는 애를 내가 데리고 다니는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이터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도서 하나만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할 동안만 페른에게 이것저것 마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뭐 그거는 좋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막 흘러요. 그 사이에 페른이 키도 크고 마법도 성장하고 어느 날 마도서를 해석을 다 한 거죠.
그래서 프리렌이 너 해석 끝났어? 이제 나 이제 갈게 했더니 하이터가 얘기하죠. 이제 페른이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는 마법사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프리렌이 하이터가 자기에게 페른을 제자로 삼게 하려고 2년간 같이 살게 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이터가 죽어요. 프리렌이 페른을 제자 겸 동료 겸 이제 데리고 또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제 아이젠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이젠은 드워프니까 인간보다는 조금 오래 살지만 굉장히 요새한 상태예요. 근데 아이젠이 뭘 갖고 있냐면 대마법사 플란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플란메도 인간이어서 죽은 지 꽤 됐고 프리렌의 스승입니다. 마족으로부터 다 죽어나갔던 엘프 마을에서 플란메가 프리렌을 구해서 제자로 맞이하게 돼요. 어쨌든 그 플란메의 마법 수기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모여있는 곳이 있다. 그 세계관에서는 오레올이라고 해요. 오레올. 천국 비슷한 곳인데 거기 모여있다. 거기 가면 죽은 자들과 동료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엔데라는 곳이에요. 프리렌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생긴 거죠. 거기에 가서 힌멜도 거기 있을 거니까 힌멜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힌멜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엔데라고 하는 북부 지역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자꾸 사라지려고 그러네. 인물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캐릭터가 개연성도 있고 개성도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다이의 대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애가 어마어마하게 센 용족의 후예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다이 혼자서 대마왕을 쓰러뜨리는 것이거든요. 중간중간에 다양한 동료들이 밑에 있는 마족들과 싸우는 게 나오지만 어쨌든 최강자는 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송의 프리렌을 보면은 마법사인 프리렌이 절대적으로 센 걸로 나와요. 하지만 엘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세계관에서 왜냐하면 생식 능력과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어떤 생활력 일찍 일어나고 음식을 해먹고 뭔가를 계획해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살림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마법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이 마법사가 마법을 구사해 갖고 마족과 상대할 때 순간적인 기습이라든가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전위라고 하는 가드가 있어요. 아이젠이라든가 슈타르크 같은 경우는 도끼를 갖고 다니는데 갑작스러운 습격, 함정 이런 것들을 막고 그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마법사가 마법을 쓰고 대항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하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이제 힐러가 되는 거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명, 힌멜이고 있는 용사, 전방위적인 이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존재합니다. 힌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굉장히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전투력은 물론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만화가 재밌는 건 힌멜이 진짜 용사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검의 마을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게 아더왕 전설에서도 따온 거겠죠. 바위에 꽂혀있는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힌멜이 그 칼을 못 뽑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용사가 아니었던 거죠. 자, 하지만 진짜 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마왕을 물리치고 죽임으로써 진짜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못 뽑았을 때 난 진짜 용사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큰 일을 할 수 없겠구나 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해낸 거예요. 해내면 진짜 용사가 되는 거죠. 슈타르크라고 하는 아이젠의 제자도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마을에 이제 용이 와서 접근을 하는데 슈타르크 용을 막으려고 딱 맞선 거죠. 근데 용이 그 순간 공격하지 않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대단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게끔 된 거죠. 용이 마을을 떠나서 그 근처에서 이제 잠자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습격하지는 않는 거예요. 슈타르크가 매일매일 스승 아이젠으로부터 배운 기술들을 연마하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용과 싸운 적이 없으니까 용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프리렌이 아이젠의 부탁을 받고 이제 슈타르크를 동료로 삼으려고 와서 저 용을 네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못 잡는다고. 난 너무 겁먹고 너무 떨리고 나는 저 용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네가 시간만 좀 벌어줘. 시간 벌어주면 내가 페른이랑 같이 마법으로 용을 잡아줄게.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손이 막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용과 싸우는데 슈타르크가 용을 단박에 죽이게 된 거죠. 프리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용이
그동안에 왜 뭐 마을을 습격하지 않았을 것 같아? 슈타르크가 그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안 한 거잖아. 용은 무섭고 힘이 세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교활하고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무서운 놈이 있으면 절대 접근을 안 한다고. 용은 이미 슈타르크가 자기를 죽일 만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공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슈타르크는 몰랐던 거죠. 프리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마왕군 토벌하러 갔을 때의 아이젠과 하이터와 힌멜의 그 파티, 그 구성원과 그 이후에 다시 구성된 프리렌과 슈타르크랑 페른 요 파티원 구성원들이 겹쳐지면서 과거에 그 프리렌 자기가 첫 번째 그 멤버들과 같이 여행했을 때 놓쳤던 부분들, 소홀했고 동료들에게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거를 지금 새 동료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페른에게 생일 선물을 페른이 좋아할 만한 게 뭐지? 찾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긴 시간을 사는 엘프로서 자기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잔잔한 감동들을 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엘프의 시선에서 이거 보면 1000년 이상 사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존재가 7, 80년 살다가 죽는 인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시간의 흐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접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거죠. 5, 6년 이런 것들은 사실 프리렌에게는 찰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마을에서 10년쯤 있다 갈까? 첫 번째 멤버들과 여행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10년, 뭐 20년 금방 가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멤버들과 같이 여행 갈 때는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기서 한 2달만 있자라고 해도 이제 페른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그렇게까지 오래 있을 수 있냐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동료 얘들은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프리렌도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돼요. 긴 시간을 사는 존재들, 이런 프리렌 같은 애들한테는 단기간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100년이면 되지 않을까? 200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요. 소중함도 잘 못 느껴요. 이거를 잘 간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년, 300년 살다 보면 또 이거 만나겠지. 사람에 대해서 야, 너 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게 되겠지. 살다 보면은. 한 500년 살면 알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의지가 없으면 시간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다. 그러면 1000년이 지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프리렌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회한의 눈물과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죠. 크발이라고 하는 마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파티원들과 여행 갈 때 봉인해 두었던 마족이에요. 왜 봉인을 해뒀냐? 너무 세서 이 졸트라커라고 하는 인간을 죽이는 마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세서 그 당시에 프리렌도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봉인을 해놓고 이제 길을 떠났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봉인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갔더니 꼬맹이였던 아이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힌멜이 죽기 전까지 매년 이 마을에 와서 그 봉인을 보수를 하고 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힌멜이 프리렌이 한 번도 안 왔지? 서운해하지 말라고 나중에 오게 될 거라고 하고 갔대요. 이제 봉인을 해제를 딱 했더니 크발이 나타난 거예요. 프리렌을 보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 프리렌이 한 8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때 못 죽였으니까 지금 죽여주마 이러면서 그 이제 졸트라크라고 하는 인간을 죽이는 마법을 쓴 거죠. 근데 너무 쉽게 페른과 이 프리렌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크발의 그 졸트라크 인간의 마법사들이 8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파헤친 거죠. 지금은 그 마법이 위험한 마법조차는 아닌 기본 마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크발은 80년 전의 모습으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면 변하는 게 없지만 뭔가의 의지가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흐르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고양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과 살고 있거든요. 인간과 반려동물 고양이와에 봤을 때 우리가 엘프인 거죠. 주인이 엘프인 거고 고양이가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한 80년 살지만 쟤들은 15년 뭐 20년 사는 거니까 한 4분의 1 정도 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좀 이따 해주지 뭐 나중에 내년에 해주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프리렌이 범했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사람한테는 1년이 1년이지만 개, 고양이 이런 애들한테 1년은 굉장히 큰 시간이 흐른 거니까 다르게
대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인간과 똑같은 시간으로 대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가식적인 거 아닌가요? 고양이들을 혼자 하루 종일 집에 뒀을 때 내가 얘들은 일주일을 혼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래. 그랬더니 당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 이거죠. 예. 첫 번째 마왕을 퇴치하고 각자 고향으로 갈 때 혼자 떠난다고 하니까 아이젠이 프리렌에게 제자라도 키워서 같이 다니는 게 어때? 얘기했더니 프리렌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 귀찮잖아. 뭐 이것저것 가르쳐봤자 금방 죽어. 그리고 이제 혼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페른과 함께 다니고 스타르크랑 함께 다니는 거죠. 근데 너는 우리랑 10년이나 여행했지 않니? 그러니까 프리렌이 나한테 10년? 뭐 순간이지 뭐 10년 너무 짧은 시간인데 나한테 10년은 찰나야. 근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프리렌에게 짧은 시간인데 그 10년 여행을 통해서 프리렌은 결국 제자를 두게 되고 동료를 두게 된 거죠. 아이젠이 얘기하죠. 그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너를 바꾼 거라고. 힌멜이 마족을 퇴치한 경우에 그 동네에서 힌멜의 동상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멋진 포즈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럼 이제 프리렌이 보고 그걸 한심해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동상을 세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힌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곧 죽을 건데 너는 안 죽고 살아남을 텐데 너는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동상이 있으면 너가 그래도 우리와 함께 했던 걸 떠올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힌멜은 프리렌과 같이 여행했을 때 프리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을 한 거죠. 얘는 혼자 남겠구나. 얘는 혼자 남고 혼자 외로울 수 있겠구나라 생각한 건데 프리렌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나는 남고 얘들은 금방 죽는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두 번째 파티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걔는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건데 나는 전혀 생각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플란메라고 하는 대마법사가 있죠. 플란메가 평생을 가르쳤던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마력을 최대한을 숨기는 거죠. 마력을 숨겼을 때는 떨림이 나타나서 마력을 숨기고 있다는 게 들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단련을 해갖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력을 숨기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프리렌이 그걸 이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면서 수 없는 세월을 거치면서 완전히 자신의 마력을 감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그것들이 활용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단두대의 아우라라고 하는 마족과의 싸움이 나오거든요. 이 마족이라고 하는 건 말을 하는 짐승으로 간주를 해요. 인간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똑같은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족이 말을 개발하고 진화한 이유는 인간을 잡아먹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마족이 말을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요. 엄마라고 한다든가 아빠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랑한다고 한다든가 우리 함께 협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말들에 인간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족은 말로 인간을 속이고 인간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잡아먹는 거죠. 근데 단두대의 아우라라고 하는 애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시체의 군단을 갖고 돌아다니는 애예요. 아우라가 갖고 있는 게 이 저울이에요. 천칭인데 여기에 자기의 영혼과 상대방의 영혼을 달아요. 달아서 더 마력이 센 쪽이 그 상대방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게 만들 수 있어요. 세뇌를 해서 목을 자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마족이 프리렌과 붙게 되는 거예요. 프리렌이 마법이 별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드러나질 않아요.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찮은 걸로 보죠. 단두대의 그 아우라라고 하는 마족이 다른 이제 시체 병사들을 이용해서 덤볐으면은 프리렌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나랑 싸웠을 때에 비해서 진짜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게 오만하게 몇 마디 해보고 자기는 이제 500년을 산 마족이니까 프리렌의 혼과 자기의 혼을 똑같이 천칭에 올리게 되는 거죠. 나는 500년을 산 마족이야. 너는 나한테 안 돼. 이러면서 딱 올렸는데 천칭이 프리렌의 영혼 쪽으로 확 기울게 되는 거예요. 프리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내 영혼을 천칭에 달았구나. 그럼 어이없는 짓을 했네. 나는 1000년 이상을 산 마법사라고. 아우라가 굉장히 놀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저주에 의해서 스스로 목이 잘리는 그걸 당해요. 프리렌이 마족들은 말로 속이지만 나는 마력을 통해서 내가 별거 없는 존재다. 나는 마력이 별로 세지 않은 존재다라는 걸 속여서 마족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은 마족들을 죽인 교활한 마법사,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짜릿할 것 같아. 그쵸?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맞아요. 돈이 엄청나게 네. 많은데
가난한 난 그런 게 제일 짜릿할 것 같아. 돈이 진짜 많은데 없는 척 하는데 그게 조금의 그 흔적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어.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때 예, 그 쾌감. 엄청난 건데 문제는 그 능력과 그 돈을 가질 수가 없어. 황금향의 마흐트라고 전투력이 센 마족들을 칠붕현이라고 해요. 그 마족들의 후예인데 이 마흐트가 지배하고 있는 황금도시. 황금도시가 뭐냐면 그냥 이 마흐트라고 하는 사람 마족이 모든 걸 황금으로 바꿔버리는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통해서 황금으로 바뀌면 죽는 거예요. 그 디아고르제라고 하는 모든 거를 황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그래서 댕켄이라고 하는 늙은 1급 마법사가 나오거든요. 댕켄이 그 고향 마을이 자기 아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인데 마흐트라고 하는 가족에 의해서 그 고향 마을 전부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프리렌의 스승인 플란메의 스승인 또 대마법사가 있어요. 제리에라고 하는 엘프인데 그 사람이 마흐트를 그 마을 전체를 봉인해 놓은 거죠. 위험한 마족이기도 하고 황금이 조금씩 번져나가는 건 오래 걸린다. 그럼 오래 걸리는 사이에 마흐트는 수명이 나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봉인만 해놓은 거예요. 해마다 그 봉인 결계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보내는데 거기에는 이제 댕켄이 가게 된 거죠. 댕켄은 황금으로 변해서 생명력이 없어진 그 고향 마을을 보면 아내와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가서 봤더니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와의 사랑과 추억이 떠오르고 너무 그립고 그래서 자기 고향 마을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혼자 하기는 너무 무서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프리렌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마흐트를 죽이게끔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프리렌이 이 마흐트와 싸우게 되는데 과거에 프리렌이 패했던 11명의 마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마족인 거죠. 재밌는 건 이 마흐트가 자기가 만든 황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능력은 없어요. 제리에라고 하는 대마법사가 마흐트와 싸웠던 기억이라든가 마흐트가 과거에 있었던 이 댕켄과의 기억을 계속 해석해서 모든 걸 황금으로 바꾸는 그 저주를 깰 수 있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프리렌은 이제 마흐트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간 싸움인 거예요. 2달 동안 그때의 기억들을 다 해석하게 하는 거죠. 솔리테르라고 하는 마족이 나와요. 근데 그 마족이 황금향의 결계를 부수려고 온 거죠. 결계를 부수기 위해서는 그 결계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2달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족이 결계를 부수는 게 빠른 건지 프리렌이 마흐트의 과거 기억을 해석하는 게 빠른 건지 2달 사이에 해결이 나는 건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결계가 깨지고 마흐트가 황금향으로 벗어나고 그 주변이 급속도로 황금으로 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흐트가 프리렌이 내 기억을 본다고 해도 나를 깰 수 있는 건 못 만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솔리테르라고 하는 마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엘프라고 하는 건 원리를 알아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일단 뭘 만들어요. 만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도 배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어떻게 치는지는 몰라도 파도를 막을 수 있는 방파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렌이 이 마법과 저주를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의 원리는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래서 과 스타르크와 댕켄과 프리렌과 대마족 둘과 이제 엉켜서 싸우는 결국 마흐트를 잡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투 장면이 너무 좀 심심하다, 화려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백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너무 유치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투 장면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마족이라든가 마왕을 토벌하는 굉장히 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소하고 하찮은 삶의 가치를 매우 긍정하고 있어요. 밥을 먹고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과거를 추억하고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 힘메리 늘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하찮고 소소한 것이 너무 재밌고 이런 거 난 좋다. 이런 게 삶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리에라고 하는 대마법사는 자기 제자였던 플란메를 되게 하찮게 생각해요. 인간이어서 금방 죽기도 하고 플란메가 좋아하는 마법이 뭐였냐면 꽃밭을 일구는 마법이에요. 순간적으로 꽃이 많이 피어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마법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런 마법을 왜 배우나? 근데 이제 프리렌도 그 마법을 좋아하게 된 거죠. 그 마법을 했더니 힘멜과 동료들이 꽃밭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나 너무 좋다 이런 마법들이. 그래서 그런 사소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의뢰를 받았을 때 저한테 마도서 하나만 주세요. 그럼 그 마도서가 어떤 마법이냐면 뭐 동상을 깨끗이 한다든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마법이라든가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판타지물인데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잔잔한 교훈과 따뜻한 연대감, 풋풋하게 웃음인 실소가 나오는 개그 이런 것들, 이 장송의 프리랜이라고 하는 게 뭔가 매우 덕후스럽거든이라든가 이 프리랜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덕후스러워요. 근데 보면 삶의 철학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만화책이 가장 좋은 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어린 시절에는 시간의 개념을 확장시키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되게 지루하고 그냥 때우듯이 살잖아요. 네. 근데 이 프리랜이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파티 그 무리들과의 삶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고 두 번째에 살면 더 잘 살는데 그런 거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만화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대로 계속 살게 되면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시간 개념의 확장을 맞아요. 할 수 있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생각을 몇 살부터 해봤어요?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10대, 20대 때는 해본 적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루했죠. 첫 번째 파티의 프리랜 같은 거죠. 뭐 나중에 하고 뭐 좀 지나면 또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시간도 많고 건강도 괜찮고 못했죠.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절 내가 굉장히 먼 시절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훨씬 지나서 지금 잘못하면 이제 프리랜이 흰매의 장례식장에서 막 눈물을 흘렸던 그런 걸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 만화책이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게 해주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면은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만화입니다. 전 그로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로구는 제다이를 포기하고 만달로리안한테 온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장송의 프리는 좀 재밌습니다. 아재로서 뭐 요새 보고 있냐? 그럼 이제 동료 아재들한테 나 장송의 프리랜 보고 있어.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내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